안녕하세요. 머니를 크리에이터 은디 지니입니다. 이번 창업머니 시간에는 그릭 요거트집 창업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 소송운동에서 그릭 팩토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2년차 김재준입니다. 삼청동에서 밀키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7년차 윤용진입니다. 바로 옆 매장에서 지금 커피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우연히 이제 옆 매장에서 이제 분식집 운영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셔갖고 제가 인수를 하면서 이 커피에 접목할 수 있는 뭐 디저트나 또는 이제 식사 겸 용도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어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알게 돼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유제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요거트를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장을 갖게 됐고 좋았던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좋은 걸 소개하자 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마음먹고 하기까지는 한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하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기만 했었지 요거트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걸렸고 마음 먹고 준비를 다 끝나니까 만약 이 오픈하기까지는 한 달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창업 준비 기간은 이제 아이템 선정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아이템을 픽하고 나서 창업 이제 준비 기간은 3개월 해갖고 토탈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릭 요거트 매장이 많이 없어갖고 직접 가서 먹고 기계나 이런 걸 다 구비하는 데까지도 뭐 3개월 안에 다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아르바이트를 써도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배울 수 있고 하는 건데 요거트 같은 경우는 전문 체인점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수제 요거트 매장에 계속 매일매일 가서 먹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떤 기계를 쓸까? 이런 거를 계속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요거트들을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하다는 요거트들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요거트들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됐죠. 보증금 5천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그리고 시설 설비 해갖고 1억 이상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건물이 좀 오래되어 있었고요. 이제 보증금 같은 게 많지는 않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는 150인데 다른 지금 주변 상권에 비해는 월세는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수제 요거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 전문 체인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다 중고로 하나씩 사 보면서 하게 됐는데 시설, 뭐 인테리어 다 포함해 갖고 2천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보증금 2천에 키오스크나 뭐 요거트 하는 제품 기계까지 토탈 4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매장을 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를 제일 많이 받고요. 이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또는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그 유동 인구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월세가 좀 낮은 것을 찾으면서 여기 서성운동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청동 하면 남녀노소 모두 다 즐겨 찾는 곳이고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알리는 데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시작을 했을 때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계절 시즌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월 매출 한 800에서 한 900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 같은 경우는 250, 3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건강한 제품들을 일단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고요. 단점은 일단 살아있는 생균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산균들이 온도, 시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바 발효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폐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여성분들이 조금씩 더 단골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걸 보고 이것도 말 그대로 플랫폼화를 하게 된다면 뭐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더 방향성이 온라인 쪽으로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플랫폼의 장점 뭐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장인들이나 여성분들, 20대 젊은 여성들을 빼고 말 그대로 남성분, 30살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요거트에 대해서 호불호 가는 그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게 큰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트도 신맛이 있고 조금 단맛이 있고 유산균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유산균 이제 종균이라고 하는데 그 종균을 소비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신맛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신맛이 덜하는 유산균을 찾아가고 저희의 장점은 신맛이 덜 나고 그리고 꾸덕한 그릭 요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뭐 빡빡한 텍스처가 그릭 요거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마시는 제품도 그리스에서는 그릭 요거트라고 하고 있고요.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되 유청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고용화시켜서 푸딩 형태로 만들어서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게 장점입니다. 요거트의 맛은 우유와 유산균이 결정하는데요. 처음에는 플레인만으로 시작했는데요. 순차적으로 늘려서 얼그레이, 딸기, 포도, 바나나, 그린티 라떼 6가지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같은 이제 제가 직접 수제 요거트를 만드는 거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고요.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거트가 묵지 않고 꾸덕한 요거트인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발효를 하고 그다음에 숙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연 유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기계로 또 유청을 제거를 해갖고 그 소요 시간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지금도 어떻게 쉽게 더 대량으로 할 수 있을지 더 신선하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지금도 ING인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호불호가 너무 강해갖고 예를 들어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호불호가 강했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방송을 타고 힙합이라는 문화가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핫해졌는데 제가 봤을 땐 그릭 요거트도 뭐 장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나 또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장점이 많은 아이템이어서 순식간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요거트 같은 경우에 슈퍼푸드에 들어가서 건강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하지 마라. 현재 막연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니 요거트가 잘 되겠다고 창업하면은 망한다. 현재 요거트 본연의 맛은 소홀하면서 뭐 SNS용으로 화려한 토핑 등으로 승부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요거트가 아닌 토핑 맛으로 승부하는 가게는 한 번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소비자들은 2번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요거트의 특성과 유산균에 대한 공부부터 하고 나서 창업을 해라. 요거트를 크게 플랫폼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단지 뭐 급여, 뭐 자기의 뭐 생활비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플랫폼화하고 대량화 시킬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릭 요거트집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직종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머니랩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Money rap